등교시록 48권 중종 18년 5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 2년 홍문관부 제약 정사룡의 재변에 대한 상소. 이어서 세 번째 기강을 진작하는 일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천하와 국가는 하루도 기강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강이 진작되면 다스려지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어지러워지는 법인데 진작되게 하거나 해이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임금과 정성에게 달린 것이니 임금과 정성으로서 진작되게 할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어떻게 천하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이러므로 칠한의 기미를 잘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강에서 점을 치는 법입니다. 신등은 삼가 살피건대 지금의 관심거리는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에 있는데 위에서 단속할 뜻이 없고 아래에서는 쇠퇴해질 조짐만 있습니다. 북경의 사신 같은 신하는 동료와 하인들을 잘 단속치 못하여 하직하고 돌아오는 날 태만하여 조위하러 나아가지 않았다가 견책이 국가에 미치게 하여 크게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게 하였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수가 막중한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국문하러 이송하는 사이에 가만히 불량배들을 교사하여 공공연히 협박 강탈하게 하여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경기 백성은 왕화를 먼저 받는 사람들인데 거센 아전이 수령에게 항쟁하기를 조금도 기탄 없이 하였으며 재변을 만나 수성함은 상하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인데 더러는 나라 사신을 전송한다는 핑계로 풍악을 울리며 멋대로 술을 마시고 심지어 도성한 서민들까지 술과 고기를 허비하여 산야에서 놀이를 하되 가무와 풍악을 땅이 울리도록 하여 조금도 자중할 줄을 모르고 용을 인유는 이치에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와 언이 퍼지자 온 시가가 모여서 보느라 여러 날 골목을 메웠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국가에 기강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기강이 이렇게 해이되었으니 기강을 정돈하여 진작하기를 늦출 수 있겠습니까? 삼가 파라건대 전하께서 빨리 판단하여 왕명을 내려 신하들을 경고하여 단속하시고 또한 다스려가는 근본을 맑게 닦아 기강을 확립하신다면 만백성이 자연히 진작되고 퇴폐한 풍습이 크게 고쳐질 것입니다. 신등이 이른바 세 가지 일은 혹 기미를 알아 환란을 방지하기도 하고 혹 자신을 반성하여 실속을 힘쓰기도 하고 혹 기강에 입각하여 배단을 바로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비속하면서도 실정이 구비되어 있어 간절하고 이치에 맞으니 전하께서는 진실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말이라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더 여러 번 생각하신다면 국가에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지금 올린 소장을 보건대 그 속에 한 말이 모두 지당하다. 근래 재변이 비상한데 백성에게 심한 해를 끼치기는 한제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어찌 공구스럽지 않겠는가. 지난날 조정에서 죄를 얻은 자들이 비록 모두 다 간당은 아니었다 해도 한두 사람이 정론인양 가정하여 은혜와 원한을 갚으려 하였기 때문에 지적 없는 사람들이 기세를 보고 따라붙었다. 마침내 옥석을 구별하기 어렵게 되어 모두 같은 죄에 빠지게 되었으니 진실로 살림의 화이다. 그때 대신들이 기미를 보고서 비록 진정시키려 하였지만 언론이 빗나가 도리어 그들에게 방해를 받고 사세가 도리저히 막을 수 없게 된 다음에야 조정이 우려하여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스린 다음에도 인심이 오히려 안정되지 못하였으나 그늘에 봐서는 인심이 조금 안정되었다. 기미에 관해서는 살피지 못하면 해가 반드시 많을 것이어서 과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종기는 재발할 때 극성스럽고 홍수는 둑이 누차 무너질 곳에서 범람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들이 경중을 가리려고 한 말이 비록 우연히 나온 것이기는 하나 관계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물론이 이러하니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일은 나도 역시 옳은지 그런지를 변론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요사이 경련에서 누차 말했던 것이다. 무릇 일이 성실하지 못하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려고 힘을 써왔다. 하늘과 사람의 사이에 비록 멀다고는 하지만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지성스러우면 반드시 감동되는 바가 있는 것인데 더구나 임금과 신하의 사이이겠는가. 내가 부덕한 몸으로 서업을 이어받은 뒤 비록 불시에 대신들을 편전으로 불러 다스려가는 도리를 강론한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어찌 조종조처럼 상하의 성의가 서로 신임되었듯이야 하였겠는가. 우리나라는 군신 사이가 엄하여 부복한 채 진퇴할 뿐이었어. 소남이 막심하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에도 항시 좋지 않게 여겼었다. 그러나 군신의 사이는 붕의 사이 같지 않아. 정은 비록 사랑하고 싶어도 사세가 그러하는 것이다. 군신의 사이의 친압함이 마땅치 않은 것이니 비록 예로 대우하면서도 시정의 덕실과 민생의 이해를 강론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대저 사람을 임용함은 국가의 질환에 관계되는 일인데 나나 전조가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름이 조중에 드러난 사람은 그만이지만 낮은 관원이나 여러 부서의 사람에 관해서는 전조 역시 더러는 잘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단지 주의에 의해 낙점만 하니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만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되면 언론에 따르게 되어 더러 채직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게 되니 비록 채직하지 않더라도 걔가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임금이 신하 대우하기를 이렇듯 어찌 이렇게 관대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래 적임이 될 수령들을 구득하지 못하고 감사히 칠정도 엄격하지 못하여 시골에는 시름과 한탄하는 소리가 일고 감옥에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임금은 깊이 구중궁궐에 있으므로 다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재변이 생김에 따라 고을 이름을 추첨한 뒤 의사를 잘 가려서 밀지를 받들고 가서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탐문하게 하였으니 사명을 받드는 사람들이 다만 그 일만 알아서 하고 고을 이름은 전파하지 않은 것이 곧줄레이다. 면류 같은 일은 절당한 방법이라 하겠으나 조종들의 고사를 미처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누차 어사를 보내었지만 면류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줄례대로 밀지를 내린 것이고 고을 이름이 도하에 전파되어 서로 사사를 급히 알리도록 하였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역시 사명을 받던 사람들이 근신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기강은 비록 잠깐 사이라 하더라도 풀려서는 안 되면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으며 기강의 진작과 회의가 반드시 임금에게 달렸다는 말은 지당한 말이다. 무릇 기강에 관계되는 일은 다스리고 싶지만 만일 꼭 세밀하게 살피고 보면 각박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대체만 가지려고 힘쓰면 기강이 점점 위축되어 떨치지 못하게 되니 상하가 중도에 맞게 처리해야 간다면 그런 패단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북경에 간 사신의 일 같은 것은 비록 자기가 실수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전대하는 소임을 위헌받고 경사에 가서 아래 사람들을 잘 단속하지 못하여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게 된 데다가 이자까지 하게 되어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어찌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록 소소한 짓수라 하더라도 전옥에서 형조로 올려보낼 때 백주의 공공연히 위협하여 강탈함은 원악함이 막심한 일이므로 마땅히 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더구나 사형수이겠는가. 다만 용구영은 종친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해준 것이고 홍명창은 마땅히 국법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한때의 조정 의논이 근본인 사람은 감해주고 지역인 사람만 다스림은 온당하지 못하다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감해준 것이나 이런 일은 더욱 기강에 관계되는 일이다. 거센 아전이 수령에게 한가함은 풍습이 막심한 일이기에 지금 바야로 추국하고 있으니 자연주의를 받게 될 것이다. 국가의 사신을 전송한다는 핑계로 풍악을 우리고 멋대로 술을 마시면 한가 소소한 잘못만이 아니다. 상하가 재변을 만나 공부하고 있는 때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설이 밖까지 가는 사람을 전송하게 되었으니 한 잔 술로 작별을 할 수 있겠으나 어찌 풍악을 울리며 잔치처럼 술을 마실 수야 있겠는가. 낮은 관원과 갖가지 부류들의 일 같은 것은 모두 다 책망할 것이 없지만 식견이 있는 재상들은 진실로 마땅히 주문해야 한다. 용얼 인요는 내가 당초 듣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듣고서야 물어보았다. 반드시 그럴 리가 없는 일인데도 와전되는 말을 서로 함으로써 사람의 귀가 현혹되기 쉬운 것이나 이런 일은 비록 오척동자라 하더라도 굳이 듣지 않을 것이다. 대저 근거 없는 말로 근사하게 선동하여 사람들이 믿게 된다면 간사한 흉계가 행해지는 법인데 여쪽에도 역시 이런 패단이 있었다. 그럴 리가 없는 일은 비록 혹 듣게 되더라도 사람이 마땅히 믿지 않고 다시 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런 일을 듣더라도 반드시 그 사실을 따지게 되나 범인들은 그렇지 않아 경솔하게 발동하니 비록 뒤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로부터 와전되는 말을 서로 해도 사리를 하는 군자는 뜻을 굳건히 하여 동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저절로 없어졌는데 와전된 말이 나온 대로 캐려고 하면 서로들 끌어대어 사세가 핵실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인심과 풍속이 야박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 말에도 현혹되기 쉬우나 인심이 바로잡히게 된다면 어찌 와글거리는 말에 현혹되는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진저실로 48권 중조 18년 5월 2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였다. 홍문관이 상소한 말 속에 주문해야 할 두어 가지 일을 법사가 알도록 하고 싶다. 요사이 정강할 때 대의사나의 말이 어사를 배정하여 보내는 고울들을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전파되었으면 지극히 부당하다 했었는데 나도 역시 부당하게 여겼다. 어사에 관한 말을 비록 비만기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사명을 받던 사람들이 마땅히 공경하고 조심하여 단지 자신만 알고 나가야 하지 어찌 도하여 전파되어 서로들 사사를 알리도록 하는가. 이는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로서 어사된 사람들이 비밀하게 하지 않은 소치이다. 모두 마땅히 주문해야 한다. 북경에 간 사신이 아래 사람들을 잘 단속하지 못하여 국가에 견책이 돌아오게 하였으면 특히 크게 국가의 체면만 손상한 것이 아니라 뒷날 북경에 가는 사람들도 역시 저지르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다. 또한 보건대 의사가 더러 수령들과 사담을 하고 더러는 이미 수령들이 범한 잘못을 잡아놓고는 고을 백성들이 호소하는 말을 듣고서는 도리어 감사에게 질문을 하여 어사의 채통을 잃는 짓을 한다. 이런 일들은 비록 사정이 없는 듯 하지만 사체의 관계가 있는 일이므로 위에 말한 사람들은 이미 주문하도록 한 것이니 법사가 전례대로 공죄로 조율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바야흐로 제변을 만나 상하가 공부하는 때인데 들어 도성 사람들이 산에서 놀이하여 노래를 하고 악기를 울리면 매우 그런 짓이다. 그러나 낮은 관원과 각 부류들은 무지하고 미혹한 사람들이어서 논할 것이 없지만 사신을 전송하느라 잔치놀이하는 것은 반드시 식견이 있는 제상들의 짓일 것이다. 가뭄이 바야흐로 심하며 백성들이 모두 씨름하고 한탄하면서 목이 타는 사람처럼 비를 바라는 때이어서 비록 한 잔을 쓰리라 하더라도 회원이 모여서 마셔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풍악을 울리며 멋대로 마실 수 있겠는가. 법사가 마땅히 검찰해야 할 일이다. 용을 인요에 대한 말을 서로 와전하여 온 시가가 몰려들어 구경하느라 여러 날 골목을 메우게 된 일은 내가 이제야 처음으로 듣고 매우 놀라와 시종에게 물어보고서 그 대강을 알게 되었는데 마땅히 주문해야 된다. 예로부터 비록 와전되는 말이 있었지만 믿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졌다. 그러나 캐려고 들면 들은 말과 본 일을 서로 끌어대게 되어 장차 큰 옥사가 일게 되겠기 때문에 따지기가 어려웠었다. 신사년에 뜬 말이 한번 나오자 혼인이 요란스러워져 도성 안에 흉흉했었다. 그때 그런 말을 듣자마자 엄중하게 한승부와 오부로 하여금 시급히 방지하게 하였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 날이 지난 뒤에 마침 시종의 말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금단했기 때문에 마침내 막을 수 없게 되었었다. 이런 와전은 그 즉시 방지하면 막을 수 있는 법이니 이런 뜻을 알아차리라. 중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헌부가 또 아래기를 종묘서 영 유님이 지난번에 중조를 입었다가 서용된 것은 또한 다양한 일입니다만 본품보다 더 올려서 서용하는 것은 미편하니 개정하소사에서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6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청주, 옥천, 청안, 엄성, 연풍, 괴산 등의 읍에 지진이 있다. 중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전수가 아래기를 어사를 파견할 때 추생된 각읍을 문득 바로 전파하였기 때문에 정강하던 날 이를 아뢰었는데 이는 어사가 주밀하지 못했음만이 아니라 승정원이 역시 삼가지 못한 탓이어서 그를 규탄하지 않은 신등의 실수가 큽니다.
조침이 어사히 채통을 잃은 것은 비록 잘못이라 하겠으나 수령이 말한 사실 및 언민들의 호소를 감사에게 질정하는 것은 모두 사사가 아니며 공설이는 자신이 부진했으가 아니라 다만 아랫사람을 잘 감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울러 공제로 조율하고 김기는 서장관으로 북경을 갈 때 조사하지 않았고 수행하는 인원을 언익하고 따라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로 조율한 것을 아뢰입니다. 사신을 전송하면서 연약한 일로 말하자면 말리기를 떠나는 사신에게 의당 위로는 해야겠으나 술 한 잔이면 될 것인데 지금 제변으로 인해 철악한 때를 당해서 풍악을 울리고 연음하는 것은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신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야 듣고서 이를 주문하려 하나 한두 곳도 아닌 각기 그 의막에서 풍악을 울린 것이므로 누차 논의하였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으니 신등의 실수가 또한 무겁습니다. 도승 사람이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노는 일은 근래 죽음이 있은 후에 다시 생겨난 일인데 신등은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용월 이뇨는 신등이 또한 듣지 못한 것인데 상교에 증거가 없다 하시었으니 참으로 마땅하십니다. 대체로 이런 일들은 모두가 기강이 진작되지 못한 소치인데 무릇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진작되는 것은 법사에 달린 것이니 신등의 실수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채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어사를 파견하는 고우를 부당하게 전파했던 일은 내가 일찍이 들었다. 비록 그릇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연유를 모르기 때문에 즉시 반락하지 못했는데 그 후 정문에 물으니 상교에 의해 의사에게만 말했을 뿐이며 전파된 이유는 모르겠다 하므로 역시 반락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일이 비록 전제를 받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사가 의당 추문할 것이므로 다시 말하지는 않는 것이다. 어제 홍문관에서 올린 소위에 보니 모두 의사가 삼가지 못한 일이다. 이런 일이 요즘 허다한 모양인데 비록 정실은 없을 듯하나 사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삼가지 못한 의사를 이미 주문하게 하였으니 주문해보면 진상을 알게 될 것이다. 함경도 의사는 이미 수령의 범법 행위를 적발해놓고는 왜 다시 언민들의 말을 믿고 감사에게 질정하였단 말인가? 조친가? 공설인을 공사로 추궁한다는 것은 역시 아랜대로 하라. 김기는 그를 주문해보면 절로 처치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도승 사람이 술을 마시고 사냐에서 방탕하게 노는 일은 곧 법사 예금이니만큼 별도로 그런할 필요가 없다. 제변을 만나 공부수성하는 때에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시고 질탕하게 놀았다니 이는 미관이나 서류 등이 한 짓이 아니라 반드시 지식청일 것이다. 법사에서 먼저 기녀, 악공 등을 추국한 다음에 저절로 누구인지 박해를 지를 것이다. 천리 먼 길을 떠나는 사신을 전송하면서 간단한 주연으로 사별하는 것은 이야말로 후한 일이므로 내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을 주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역시 꼭 주문할 필요가 없다. 용을 이뇨에 대해서는 어제 경련에서 들은 바인데 사람들의 소문이 각각 다르니 이는 아무 일에도 무관한 듯하며 또한 법사에도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나의 뜻을 아우러 요시하였다. 지난 12일 신사에 있었던 일, 홍가에 대한 요란한 일이 있었던 것을 가리킨다.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법사 한승부가 의당 금지시켜야 할 것이므로 내가 아울러 유시할 뿐이다. 홍문관에서 기강을 진작시킨다고 한 것은 대간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그 말에 기강이 진작되거나 해이해지는 것은 반드시 임금과 재상에게 책임이 있다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온당하다. 그러므로 조경을 신중하게 하는 것과 어사가 건엄해야 하는 등의 일은 모두가 기강을 세우는 데 관계되기 때문에 일일이 들어서 유시하였다. 내가 한 말도 헌부를 지적한 것이 아닌데 어찌 사직을 한단 말인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또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준조 7월 48권 중종 18년 5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홍문간교리 조침을 채직하였다. 이는 어사로서 채통을 잃은 때문이다. 준조 7월 48권 중종 18년 5월 2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 7월 48권 중종 18년 5월 2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소세이 양이 지게하기를 외선 한척 이 풍천 경내에 정박하여
8, 9명이 육지에 올라와 촌가에서 밥을 빌어먹고 담임으로 부사 이 계장이 사포마노 허모와 함께 달려가서 그중 한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나머지 7, 8명은 모두 칼을 뽑아들고 대항하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한 명을 사로잡은 것만도 우연한 일은 아니라 하겠으나 항시 방비가 허술한 때문에 다 잡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서해로 깊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충청도 전라도 등지를 경유하는 것이니 연의 여러 진에 조처하여 병구에 대치할 일을 각 병사 수사에게 하서해야 한다. 그리고 사로잡은 외인을 비록 본도에서 주문하더라도 그 전후 침범한 것을 상세히 주문하고 나서 그를 서울로 압송하도록 하라. 이런 뜻을 병조에 말하고 또 사관을 보내어 삼군과 수의하라 하며 남군이 의논드리기를. 근데 왜적이 서해에 침입하였다 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마도 특송선이 왔을 때 외인이 회령포를 침범하였으니 이는 외인이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계획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만일 뜻밖에 깊이 들어가 침공한다면 조선이 어쩔 수 없이 화친을 승낙할 것이다는 속셈입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방법이 있겠으나 지극히 염려됩니다. 풍천에서 사로잡힌 외인을 빨리 압송해다가 그 이유를 철저히 캠으로써 알아내야 할 터이나 다만 외인은 성질이 급하여 자진이라도 해버릴까 염려되니 격려하는 각 관청으로 하여금 잘 호송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충청도 아산에 있는 조선에 대해 방금 조운, 방어 등의 일로 각별히 조처할 것을 하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 요청 권균이 의논드리기를. 외인이 풍천, 경계까지 깊숙이 들어왔으니 그들이 경유한 도로 및 진구한 형태를 철저히 공문해야 할 것이므로 압송해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아무리 병조에 문의하라고 했으나 병조라고 해서 대신들의 의논과 별다른 언연이야 있겠는가. 또 영상이 의논한 조운의 일을 아울러 충청도 감사 및 수사에게 하서해야 하며 또 직초할 일은 지외 통사 1인 및 의금부 난관 중 지식이 있고 제 임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가려 파견해서 생포된 외인을 압송해 오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8권 중조 18년 5월 28일 정료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소세양이 또 풍천을 위해선 사건으로 치게 하기를. 부사 이 계장이 군관 및 이조를 인솔하여 배 5척을 타고 초도에 들어가니 대략 60여 명쯤 탄 외선 한 척이 초도 곁에 정박해 있으므로 오시에서부터 유시까지 그들과 싸웠는데 외인 3명이 화살을 맞은 후로는 장금, 환도, 방패 등을 질비하게 둘러 세우고는 화살을 뽑아들어 한거함으로 포획하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외선의 언박 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민들은 외변의 소문을 듣고 놀라 구월산으로 들어가 숨어버려서 경내가 텅 비었다고 합니다. 각 관, 곽포에 장수를 분정하고 관할 지방의 군기와 병선을 정제하여 정로의 요해처에 진을 쳐놓고 반란에 대처할 이미 도내의 무지에 있는 수장들이 날래고 용맹 있는 군사들을 뽑아 인솔하고서 밤을 가리지 않고 풍천으로 돌아올 일에 대해서는 파발을 시켜 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 생포된 외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배가 몇 척이며 사람은 몇 사람이 여기에 왔느냐고 글을 써서 보였더니 외인이 손수 글을 써서 답하기를 배 한 척은 50명이 탔고 또 한 척은 40명이 탔으며 또 한 척은 26명이 탔다 하였습니다. 또 글로 써서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그들은 손으로 평안도 덕도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계보는 빨리 병조에 내려보내어 회개하도록 하라. 어제 이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지에는 하서하였을 것이나 외인이 수료로 간다면 안 가는 곳이 없을 것이니 어제 하서했던 내용으로 아울러 평안도 강원도 등지에 유시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48권 중경 18년 5월 28일 장려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홍숙, 참의, 홍언필, 참지, 이위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 외변은 뜻밖에 생긴 일이어서 지극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남면의 경우 평소 방비를 엄중히 해왔던 것은 뜻밖의 변란을 염려해서였습니다마는 서해의 경우 자체에만 남겨두고 방비를 전혀 거론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변이 있을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또 더군데 그곳 백성들이 난을 피해 9월산으로 들어가 숨는 등 인심이 동요하는 모양이니 지극히 염려됩니다. 말하건대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장교하기를 이 장교를 보고 내가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본도의 방비가 비록 그토록 헛수하니 방비가 과연 그토록 헛수라니 만일 그 고단하고 약한 군사로 깊이 들어가 그들을 구축하다가 그들을 포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패해를 당할까 이어 걱정이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어찌해 적합한 계책이 없겠는가. 정원은 곧장 삼공을 패소하여 회의하는 것이 옳다. 이에 남군 이유청 권균이 육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황해도에서 온 장계를 보면 지극히 놀랍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들이 회령표를 침범하였으나 회령표는 대마도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인데도 침구한 행태가 그토록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남쪽 지방에는 병사와 수사가 있어 항시 방비를 엄중히 하고 있으므로 비록 조그마한 변란쯤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장수를 파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황해도는 본디부터 방비의 계책이 없는 데다가 지금 이 외변이야말로 너무 뜻밖의 일이어서 인심이 매우 경악하고 요동하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마땅히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 전부 다 포획해야 합니다. 만일 외노에게 우리나라의 형세의 허미를 속속들이 알고 살아서 본토로 돌아가도록 둔다면 후일에 걱정거리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대저변방이런 비변사가 의당 참의해야 하니 바라건대 그들과 함께 의논의 조방에 대한 모든 일을 미리 마련해 놓았다가 만일 급한 변란이라도 있으면 곧장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개하기를 지난해에는 외노가 회룡패에 침구하였고 지금은 또 풍천 경내에 침범하였으니 모두 일본 사신이 나오는 대로 텀탄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동서로 진격하여 우리나라를 공동시키려는 것으로 그 변사스러움을 헤아릴 수 없으니 장소를 보내 체포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하나 다만 황해도는 본디부터 외적이 왕래하던 지역이 아니니만큼 만일 외적인 줄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장수를 보낸다면 공연히 영로에만 폐해를 끼칠까 염려가 된다. 지금도 근데 대신들의 계가 지극히 마땅하니 일체를 계의대로 하는 것이 옳다. 다만 본도의 감사는 곧 통정관이니 장수도 통정관으로 보내야만 절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방, 곧장 비변사 당상을 불러 함께 의논하고 변방의 보고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군관 등도 물음직이 선택하여야 한다 하였다. 비변사, 당상, 고영산, 안녕 등 한형륜 등이 명을 바꾸어서 동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기하였다. 1. 조방장은 김철수로 하고 군관 5명, 파진군 2명, 화포 등 여러 기구를 완비할 것. 1. 본도에 번성하는 정로의 26인을 보내어 방수하게 할 것. 1. 도내에 무죄 있는 수령이 소관 군주를 뽑아 요해처를 방수할 것. 1. 도내에 무죄 있는 군사 중에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려 방수하게 할 것. 1. 제도를 수색 토벌할 때는 해주, 옹진, 연해의 각 고을에 와 살면서 포작하는 사람들을 골라 뽑아 병선에 나누어 태울 것. 이어 아래기를 이밖에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일은 병조에서 또한 뒤따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 다시 하서하여 효유하기를 처음에는 망을 잘 보지 못하여 그만 외노로 하여금 깊이 서해의 경계까지 들어가게 해서 지극히 놀랍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삼가 그 망을 잘 보아서 그들을 요격하여 포획하라 한다면 변장 등이 반드시 경각심을 더 가질 것이요 방비하는 일도 반드시 엄격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하니 산계하기를 김철수에게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가 변보를 듣는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삼도의 하유할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8일 상류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전하 이를 아래고 또 아래기를
성절사가 출발하던 날 회염했던 일로 예조의 난관들이 모두 출고를 당했는데 정은 이순증은 전 예조 난관으로서 그 역시 추고받은 가운데 끼었으니 재직하소서. 어사가 적간할 주군의 명호를 전파할 일에 대해서는 그 어사를 추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명을 받은 사람은 임금의 가장 측근으로서 수령의 불법 사를 적발하는 것만을 기하려 할 것이면 누구나가 마찬가지인데 어찌 남에게 전파를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각사 서리가 조보한 일을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 나온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승정색, 승정원이 근밀하지 못한 소지인지 다 알 수 없으니 바라건대 색승지 및 승전색을 아울러 추구하소서. 또 도승지는 일사의 장이므로 아무도 검거할 수 없으니 모두 추구하소서. 하고 간호니 신희정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당첨된 주군의 명호를 만일 보응해서 정원에 내려보낸다면 견문의 차이가 생기므로 예로부터 보응하지 않고 내려보냈었다. 또 이 일은 보통 일과 달라서 선장색이 반드시 함부로 가지고 가서 정원에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날은 이 윤광의 고변이 있어 성전색이 지체할 시간도 없이 곧장 정원에 전수했을 것이고 또 성전색이 지체한 곳이라면 각사의 서리로서는 이러지 못할 것인데 무슨 이유로 승제에게 이 문서가 전파되었겠는가? 승제에게 비만기를 전해준 후 어사가 미처 정원에 당도하기 이전에 삼가지 못했다는 것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날의 고변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곧장 어사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비만기를 반드시 비밀서에 간직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이서배인들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승지가 이것을 어사에게 전해줄 즈음에 곁에 있던 아전이 행여 몰래 듣고 기록한 것이나 아닌가 싶다. 또 의심스러운 것은 의사 등이 명을 받고 길을 떠난 쯤에 우연히 노복이나 이서에게 전하기를 나는 곧 모처로 간다 하여 이 때문에 전파된 것이 아닌가도 싶다. 이러므로 어사만 추문할 뿐 승지나 성전색은 추문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헌부가 널리 추문하려는 의도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어사를 나눠 보내는 것은 곧 시급한 일이니만큼 승전색, 승지는 비만기를 곧장 전해주었을 뿐이요 삼가하지 못하여 누설되었을 리는 없을 듯하다. 이런 뜻으로 다시 본부에 의논하여 아뢰라. 이 순정은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8일 장료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당첨된 주군의 명호를 어사가 받아가지고 갈 때 혹 이서에게 말을 하여 이로 인해 전파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과연 상교와 같이 방금 그를 주문할 것입니다마는 전후 어사가 한두 사람만이 아니요 비록 한두 사람이 상가지 못하여 누설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팔도 어사가 가지고 나갈 당첨된 주군의 명호에 대해 어사가 미처 관문도 나가기 전에 곧바로 다 문서가 전파되니 이는 시로 정원이 건밀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대저 출납에 있어 건밀해야 하면 오로지 정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원이 성정색에게서 받아가지고 의사에게 전해줄 때에 모두 건밀하게 하면 반드시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색성지, 도승지도 추문하지 않을 수 그러니 색성지, 도승지도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아는 바가 온당하다 하였다. 중조 7월 48권 중조 18년 5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각도 주호가 누설된 일은 어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저 대수 인원이 정원에서 명을 받을 때이면 하인은 감히 그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사의 하리가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정원이 근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관문도 나가기 전에 먼저 밖에 전파된 것이니 이는 결코 의사의 실수가 아닌데도 의사는 추구하고 정원은 추구하지 않으니 이는 실로 미편합니다. 더구나 도승질은 추구하고 기타 승질은 왜 추구하지 않습니까? 당상 낭청도 그 당시 불참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울러 추구하고 의사는 추구하지 마소서
하고 헌부가 유님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어사이는 아엠바가 온당하다. 그러나 전지를 이미 내렸으니 중개할 수 없고 색승지 도승지도 이미 추구하도록 하였다. 유님은 채직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도 7월 48군 중조 18년 5월 3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어사는 추구하지 말고 정원의 당상 낭청을 추구하기를 바란다는 일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정원의 당상 낭청도 아울러 추구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도 7월 48군 중조 18년 6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예조가 의계하기를 내일은 곧 일본국 사신의 연향일입니다. 사신이 반드시 성중을 접대하도록 허락해 줄 일을 아병관에게 말할 것이니 아병관은 마땅히 회사가 그 일을 맡고 있다고 대답해야 하며 회사는 마땅히 조약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그 말을 따를 수는 없고 의당 계품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만 성중이 지금 포수에 있으므로 사신이 반드시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참고하는 일을 발언할 것이니 만일 빨리 오게 한다면 사신도 오래 머무르는 배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야인에게는 단자로 사급하는 것이 부당하니 토산물로 대신하라 하신 정교가 과연 마땅합니다. 삼국에서 단자를 무역해다가 그 끝없는 욕심을 계속 채워주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온, 완산, 적하 등은 이미 자기들의 창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벌써 원망하는 마음이 가졌는데 지금 또 구례대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원망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짐짓, 전례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해도의 포도사, 형조판서 조견상, 참판, 성운, 참의 권희맹도 함께 의논하였다. 고발한 홍희유는 그 공이 적지 않으니 의당 그를 상당한 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혐으로 인해 무고한 죄는 마땅히 이월의 사유를 받기는 해야 하나 해조가 조율해서 그 죄를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종사관 이하는 경술련의 예의에 의하여 논상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의계의 뜻이 온당하다. 그러나 강곡한 청을 기다려서 개품하는 것이 옳다. 포도사는 역시 계대로 하되 형조에서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홍희유는 공으로 말하면 의당 보상을 해야 하나 그 무고한 죄는 비록 사유를 받았을지라도 의당 추구해서 그 스스로 그 죄를 알도록 해야 한다 하며 남건 등이 도하르기를 포도인에 대한 논상을 일로 말하자면 승검사 등은 비록 통정이 된 지가 오르지 않다 하여 가선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상물이 후중하니 더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이 1등에 속한 사람으로 향리의 경우는 법대로 향력을 면해 주어야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비록 물품으로 상을 준다 할지라도 향력을 면해 준 만큼 중대하지 못하니 신등의 생각에는 군관이나 종사관으로 공이 1등에 속한 사람의 경우 자궁이면 대가하고 자궁이 아닌 경우 친수하여 권장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도적이 인민을 살해하기를 악수보다 심히 함으로 사람들이 모두 외축되어 어느 누구도 감히 보고할 자가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애써 체포하였으니 공은 실로 가상하다. 다만 성묘할 때에 포도자들의 상전이 일정하지 않아서 혹은 화를 상으로 주고 혹은 피물을 상으로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포도자의 경우 상격의 설목이 모두 대전에 있으니 마땅히 그 법대로 따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며 남건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치당하십니다. 그러나 대전에 이르기를 위수 포고자에게는 분계를 올려주고 그 나머지는 면포로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황해도에서 잡은 도적으로 말하자면 당류를 모아가지고 거리낌 없이 사람을 살해하여 조정의 근심거리가 되어 왔는데 그들을 거의 다 포획하였으니 그 공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마땅히 군공의 예로 논상해야지 일체를 대전의 예만 따라서는 안 될 듯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법제를 어수선하게 고쳐놔 상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 대전만을 따르게 하였으나 이제 들어보니 계의 내용이 과연 온당하다. 공이 1등에 속한 수령 및 군관, 종사관 등에 의해 자궁으로 준직된 사람과 좌궁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친수하고 준직이 된 사람에게는 준직시켜서 서용하는 것이 옳다 하며 난군 등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혹 통정으로 오를 자, 판사로 오를 자와 시임직의 임기가 만료되어 오를 자가 잠은 많게 됩니다. 그런데 더구나
순금사에게는 가자도 주지 못하는 데다가 종사관의 유가 도리어 당상에 오르는 자가 있게 되니 이는 외람된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순검사는 통정이 된 지 오래지 않은데 만일 가선으로 오른다면 물론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요. 준직된 사람이 품계가 오르고 준직되지 않은 사람이 준직되는 것은 그리 외람되지 않다. 지금 비록 준직된 사람에게 작업을 올리라고 명하더라도 임직을 경체해서는 안 되고 임기가 끝날 때를 당해서 올려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순금사에게 더 물품으로 상줄 일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는가 하며 남건등이 아뢰기를. 순금사에게는 이미 상준 물품이 매우 많으니 지금 더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알았다. 잔교하였다. 진조 7월 48권 중조 18년 6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절도사 정용겸이 치계하기를. 지난달 24일 신시에 남포도의 관할인 초도에 외선 한 척이 내박하였으므로 신이 병선 10척을 정돈하여 좌우로 대의를 나누어 우후 공관 등을 인솔하고 약 90여리쯤 나가니 남도포, 만호, 하홍도 병선 5척을 거느리고 급히 초도에 이르렀습니다. 25일 미시에는 대묵도 서변에 외선이 정박하고 있으므로 신이 100번 남짓거리까지 추격하였더니 외인 50여 명이 혹은 갑옷을 입고 혹은 흑계를 입고 혹은 철갑을 입고 혹은 부채를 휘두르고 혹은 방패를 잡고 혹은 판엽을 가리고 각기 장검을 휘두르면서 서로 시끄럽게 떠들어 소리가 배 안을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5, 6명이 서로 교대하여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목궁해 혹은 철촉전을 무수히 발사해 혹 화살을 만 자가 있었으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신기전과 총통전을 무수히 쏘고 장전, 편전을 비오듯이 발사하였더니 외적 1명이 화살 10여 발을 맞고도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삼면으로 포위하여 외적과 역전을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배 안으로 숨어버리고 짐, 노, 기계 등을 챙기지 않고 내버린 채 배만 끌고 서서히 가기에 신이 화전을 많이 놓았더니 화염이 배 위에 치성하므로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던 외적이 화살을 맞고 즉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외적 1명이 당금을 갖고 떠들면서 우리 배로 뛰어들어 칼을 들고서 격인 김구정을 찌르려 하므로 곧장 팔을 휘두르 칼을 빼앗아 버리니 외인이 다시 저들의 배로 들어가므로 진노 박동이 그의 등을 쏘아 맞춰 그는 배에 들어가 곧장 죽었습니다. 신은 관솔로 회 50여 자루를 만들어 불을 붙이게 하여 외선에 던지고 또 초둔 300여 장에 불을 붙여 던져 놓았더니 시목등이 불에 붙어 창공이 환하도록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이때 외적 20명이 배에서 뛰어나와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감으로 모두 쏘아 잡았고 또 16명은 화살을 맞고 익사하였으며 배 안에도 화살을 맞고 불에 타 죽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혹 그 배의 갑판 아래 살아 숨어 있는 자라도 있을까 염려하여 배가 본판만 남도록 모조리 타버리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삼경에야 발선소로 회군하였습니다. 그래야 외인의 머리 20급, 외전 14개, 칠죽궁 1개, 환도 4자로, 장검 1자로, 창 5자로, 창병 1자로, 호황 4개, 갑상 1건, 녹비 저고리 1건, 사을갑자 6건, 도초 1건, 반의 2건, 비적 1건 등을 함께 봉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외골 및 무기가 반드시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여겨 남도포 만호 하옹으로 하여금 외선의 본판을 새끼로 연결해서 끌어오게 하였더니 하홍이 바다에서 배를 끌어올릴 때 찬바가 저절로 끊어져서 배의 본판을 유실했다 하므로 하홍을 용이 주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에게 입하여 추고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정윤겸이 아린 외변이 황해도에서 일어났던 외변과 일시가 비슷한데 지난번 회령포 및 지금의 황해도, 전라도에 냈지만 외인이 모두가 창, 칼, 기계를 준비하였다니 이는 반드시 우리에게 화친을 허락하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이런 때를 당해 정윤겸이 그들 다수를 포획하였으니 지극히 가상한 일이다. 그의 공을 논상하는 데는 해조로 하여금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듣건대 저 외노들은 그 전선이 다 불에 타는 바람에 죽었다 하니 반드시 붕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외변이 그칠 때까지는 제주를 왕래하는 선박 및 강원도의 영동지방,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는 공사 간의 해체 작업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고, 또한 황해도를 엄격히 조치하여 방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그리고 정윤겸에게 유시하여 경의 공로가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승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해이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한다면 어떠하겠는가. 조방장 김철수를 처음으로 매는 황해도를 위해 초청했었으나 동서로 충격하여 외변이 무성하게 일어나니 사변이 있는 곳에 따라 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곧바로 사관을 보내어 삼공에게 수의하라 하며 남군 등의 의논들이기를 엎드려 정윤금의 첩보를 보니 경호년 이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회령포에서 당했던 수치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상전을 빨리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제2에 하유하여 급히 방비를 엄격히 하고 아울러 해체 작업을 금지하는 것과 조방장을 사변이 일어난 곳에 따라 보내는 등의 일은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해변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가 해산물을 채취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외변이 아직 급하지도 않은데 먼저 금지부터 시킨다면 빈민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어 폐해 또한 적지 않으리니 우선 황해도의 외변에 대해서 하시치기를 기다려 그 진위를 알고 나서 하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 7월 48권 정조 18년 6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남권의 일본 국왕 사신과 아비연관의 일로 예고를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정윤겸의 장계로 인해 수의할 때 미처 수의하지 못한 것이다. 외노들이 창칼, 기계 등을 준비하여 지난해는 회령포에 침범하였고 금년에는 황해도, 전라도 등지에 침범하였으니 이런 동기는 반드시 그들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오늘 일본 사신에게 연양하고 나서 정윤겸이 겸이 봉진한 외두 및 창금, 의복 등의 물건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신의로 교리를 하는 것이 옳거늘 방금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온 때를 당하여 사변이 이처럼 발발하니 무슨 뜻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면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황해도에서 생포한 외인도 일본 사신에게 보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면 남건이 회개하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변장이 이런 기회에 맞추어서 적수를 많이 배웠으니 매우 상쾌한 일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과거에 제주를 왕래하던 상선 외인들이 주자도에 들어가 폐해를 입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지금 정윤겸에게 포획된 무리가 혹 그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 장기를 가지고 온 자들은 곧 그들을 스토할 때에 수종했던 진무로 지식과 무죄가 있는 사람이기에 물어보니 외선이 크기가 우리나라의 대맹성보다 더 큰데 채색으로 용문을 그렸고 판 틈에는 석회를 바른 것으로 지난해 주자도에서 절발하던 배와는 다르다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지난해 회령포에 침범했던 유인이 지금 마땅히 사신에게 보여서 그 사실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니 사신은 아담한 인품의 소유자이고 보면 그가 아무리 대마도지의 요청으로 인해 올라왔다 할지라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성중은 지난해에 왔을 때 스스로 제 공을 과시하고 그만한 발언을 많이 했던 것으로 봐 이번에도 그가 올라오면 반드시 여전하게 불공한 일이 있을 것이니 그가 발설할 때 외도 및 잔물을 보면서 너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너의 무리가 우리 변경을 이처럼 침범하였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한다면 저 역시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위험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화친하기를 위협하는 이 흉도는 모두 성중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황해도에서 있었던 외변에 대해서는 관찰사가 취재한 후로는 다시 보고한 바가 없으니 참으로 외인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과연 틀림없는 외인이라면 의당 보여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오늘경이 마침 예고를 하기에 의논한 것인데 지금 들어보니 아랫 내용이 지당하다. 다만 오늘 사신이 만일 성중을 올라오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조약 밖의 일이라여 굳게 거절해야지 선뜻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어제 이미 의정하였으나 부득이 허락해야 한다면 꼭 여러 날까지 버틸 필요 없이 한두 차례 거절한 뒤에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황해도의 예변에 대해서는 과연 실지 여부를 모르겠다. 그 장계가 금년간에 반드시 이를 것이니 그 장계가 온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하였다.
중조실호 48건 중조 18년 6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남건이 아래기를 오늘 일본 국왕 사신에게 사연할 때 신 및 예조 판서가 행주한 후 상관인 역시 행주하고 물러앉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띄고 온 임무는 지난해에 동문 대원 동당이 와서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특송선이 온 것은 우리들이 소원만이 아니요 국왕 역시 우리들에게 거느리고 가도록 한 것이다 하였는데 다만 그 사람이 성질이 매우 조급하여 혹 자진이라도 할까 염려되어 신이 해조에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하고 예조판서 윤은보가 아뢰기를 신이 대답하기를 약조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회사에 전달하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이 사기를 보낸 뒤에 또 다시 특송선의 접대사를 말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약조를 무시해서는 안 되나 대인이 간청하기 때문에 곧 계달하리 한다 하였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오늘 예조 난관을 시켜 유시하기를 교리는 신이라 하는 것이기에 약조를 지켜야만 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요 약조 이외의 일은 신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감히 따르지 못한다 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황해도에서 생포된 외인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아무리 서자로 서로 물어보아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만일 영파부에 가는 직원끼리니 견훤끼리니 하는 말이 확실하다면 외적으로 문책하여도 되겠는가 하며 남건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에도 이 외인 등을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침적할 의사였던 무기와 기계를 잘 정비하여 몰래 다니면서 살인 약탈을 자행하였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아무리 외적 한 명이라 할지라도 저 풍천의 미약한 백성이 어찌 그를 생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공길에 풍랑을 만난 사람인 듯합니다. 만일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라면 분별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이미 상파여 그 소종내를 자세히 알았으니 그를 외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노가 침적할 가능성이 있는 연예인은 왜 동사를 모두 수사의 군관에게 겸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황해도는 외변이 곧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상교에 의거하여 자견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나 이는 새로 법을 세우는 것인 만큼 경솔히해서는 안 되니 다시 더 상냥하소서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주실호 48권 중조 18년 6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경호년의 일은 그만두고라도 그에 앞서 이 종인이 외적을 많이 생포했을 때 선의사를 보내 위로하고 또한 금대로 상을 주었으나 시일이 오래되어 다 기억을 못하겠으니 해존의 난관은 전례를 널리 상고하여 아래라. 함에 정원이 기사년에 이종인이 외적을 포획했을 때 논상했던 일로 서게하기를 당초에 이종인이 외인 머리 17급을 베어 상송하였을 때 특별히 가선을 더해 주었고 그 후 13급을 바쳤을 때는 다시 한 작업을 더해 주었는데 그때 반드시 그 과중함을 반박하였기 때문에 그 선의사에게 보낸 유서에서는 한 작업을 특별히 더해 준다고만 하였고 금대는 역시 선의사에게 주어보내어 그에게 상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군공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정윤겸도 이종인의 예의에 의가하여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해 주어라. 다만 이종인의 경우에는 통정에서 승품하였기 때문에 금대를 하사하였는데 이 또한 은수에 관계되는 것으로 정윤겸에게도 이를 사급해야 하니 상의원으로 하여금 빨리 만들도록 하라. 기타 공시 등 잔물은 일제 전례에 의거해서 하고 곧장 시종신인 조관을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선의서로 임명해서 금대를 아울러 주어 보내도록 하는 것이 옳다. 군공은 추후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진조치라 48권 중조 18년 6월 3일 애민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적당을 포작한 종사관 및 수령 등에게 자기로 상주는 일에 대하여 자궁인 사람에게는 작업을 올려주고 자궁된 이로 준직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준직을 해소하는 것은 극히 외람되며 향리에게 면역시키는 것도 막중한 일인데 만일 연한을 둔다면 그만이지만 종신토록 면역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종사관 및 승검사 등은 별 공로도 없이 다만 고발자의 말로 인해 관조를 거느리고 가서 포획했을 뿐이요. 또 수령 등은 각기 그 경내에서 적당히 자행할 때 즉시 포획하지 못하고 조정으로 하여금 장수를 보내어 노획하게까지 하였으니
이는 죄를 입어야 옳을 터인데 어찌 반드시 중상을 준단 말입니까? 더구나 즉시 포획하지 못한 일로 그때의 관찰사 박광영은 이미 파직되었는데 수령에게만은 도리어 중상을 내린다면 지극히 미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승검사 등은 이미 물품으로 상을 주었으니 그 이하도 차차 물품으로 상을 주어야 옳습니다. 아니 잔괴하기를 황해도에 적당히 살육을 자행하는데도 그들을 포획하지 못해 조중도 함께 분심을 느꼈던 바 요사이 승검사 등이 단번에 그 적단을 거의 섬멸하였으니 그 공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승검사는 의당 가자로 상주하여야 하나 의논하는 자가 당상에 오른지 오래지 않다 하므로 올리지 않은 것이다. 자궁하에 준직된 자에게 당상으로 올려주고 준직이 안 된 자에게 전직으로 올리는 것을 상으로 말하면 과연 후중하다 하겠다. 그러나 궁기의 일은 관계되는 것이 중대하여 상벌을 상당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금 이상은 외람되지 않은 것이니 고쳐서는 안 된다. 향리를 면역시켜준 것도 그의 공로에 따라 한 것이다. 나머지도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외인 중림이 풍천에서 생포된 자이다. 의금부에 가두었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 정윤겸에게 유시하기를 저 되지 못한 외노들이 좀 도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일본 사신을 따라와서 흉독을 자행하여 지금 두 번째나 우리를 공동시켜가며 억지로 구약을 달성하려 하니 이 같은 기미는 실로 경중에 관계되는 것인데 경만이 저들이 몰래 엿보는 틈을 타 변에 대응하여 승리를 거둬 외척 한 척을 모조리 불태우고 외두를 바쳐 첩보를 보내니 그의 지난날의 치욕을 씻었고 고기를 크게 선양하였으므로 내가 가상히 여겨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해주고 금대, 인료, 장궁, 한장, 대전, 마전 각 일부, 궁대, 통계 일부를 하사하며 또 홍문관, 은교, 이수동을 보내어 경에게 위연을 베풀어서 나의 보상하는 뜻을 표하도록 하였으니 경은 깊이 체득하여 게을리 말고 더욱 힘써 변방을 굳게 잘 지켜서 내가 맡기는 책무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준조실 48권 중종 18년 6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화성지 김말문이 건부에 와서 와 위관 남건의 뜻으로 아뢰기라. 포로된 외인 중림의 공사에 중국의 조공차 가다가 사나운 바람을 만나 표류되었다 하니 그놈이 강교한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대답한 공사가 모두 온순하고 어긋난 데가 없으니 만일 그의 말대로라면 곧장 지휘의 통사를 보내 황해도로 보내어 그들을 불러다 유시하기를 처음에는 너희들이 침족해 오지 않았나 의심하였으나 이제 중림의 말을 들어보니 표류되어 왔을 이치도 없지 않다. 지금 너희 나라 사신도 우리나라에 와 있으니 너희들이 만일 참으로 너희 나라에게 조공차 간 사람들이라면 너희 나라에서 조공차 간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너희 나라 사신과 함께 돌아가야 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취항하라 할 경우 저들이 과연 조공하러 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순종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그들의 근각을 자세히 심문하고 나서 지금 와 있는 외사에게 말하여 함께 돌아가도록 한다면 교린하는 도리에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잔괴하기를 아랫바의 의도가 과연 온당하다. 외노들은 교사하여 비록 그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으나 그 조사의 대강을 살펴보니 과연 조공차 가다가 표류된 자들인 듯 하다. 과연 만일 거짓이라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느냐. 다만 지금 전라도에 나타난 외선의 경우 변진을 심한 실지가 없는데도 변진을 범한 실지가 없는데도 분명분 없이 그들을 선멸하였으니 비록 난 찰떡하기는 하나 우리 변진을 범하게 그렇게 했다 한다면 될 것이다. 지금 이 황해도에 나타난 외인으로 말한다면 비록 조공하러 가다 풍랑에 휩쓸려 타국의 영역에 표류된 것이 사실이었다 해도 그가 우리나라를 알지 못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표명할 수 없으므로 그가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할까 겁내어 저렇듯 체포를 거부한 것이니 이야말로 표류된 자가 틀림없는데 이렇게 추포한다면 한가 4대에만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교린의 의의에도 이득이 되지 못할 것이니 끝까지 추포해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곧장 지휘의 통사 이인을 보내 영상의 계대로 반복해서 초유하여 만일 믿고 취항하면 그 이유를 물어서 처리할 것이요 비록 듣지 않고 그냥 가더라도 끝까지 추격하지 말 것을 황해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고 아울러 경기도 및 하삼도에 유시하라 하며 정원이 잇따라 아뢰기를 초유하라는 뜻은 과연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외적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이때에 주포하지 말게 하는 것은 매우 미편한 일이니 모든 변장에게 유시하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지금 이 외노는 궁한 도적이나 다름이 없으니 지금 비록 남쪽을 향해서 간들 어찌 변진을 범할 마음이야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일 변장에게 그들에게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추측하지 말게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처사에 대해서 의도를 모르고 본국에 돌아가서는 반드시 오선의 변진은 방어가 해이하여 우리 배가 돌아올 적에 한 사람도 추측해 온 자가 없었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가벼이 보고 다른 뜻을 품을까 염려됩니다. 더구나 변장은 어느 것이 표류선이고 어느 것이 적선인지 알지를 못하매리까 자칫 변방의 일이 여기에서 더욱 허술해질까 염려됩니다. 만일 각도에 하사하기를 황해도에 지금 나타난 외선은 일본 사신의 중국에 조공착하다가 표류한 선박인 듯하니 의당 상포해야 하나 꼭 죽일 것까지는 없다 한다면 오히려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외적인지의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계가 온당하다. 이런 가벼이 다룰 일이 아니니 곧장 사관을 보내 삼공에게 수의하라 하며 삼공이 의계하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유시하는 뜻을 듣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생포하게 하는 것은 가합니다만 지금 하삼도의 변장들은 이미 조정의 처분을 듣고서 반드시 모두 방비를 엄하게 하여 꼭 포획하기를 기약하고 있는 터인데 지금 만일 하사에 추포하지 말라고 유시한다면 한갓 변방일이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도리어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길 것이니 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더구나 지금 변장들은 무사 안을에 젖어 방비에 대한 모든 일이 매우 허술하여 후망에도 유의하지 않은 처지임이리까 결코 이런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의아하게 하고 이를 해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